최근에 독일 집값 얘기가 심심찮게 들려오더라고요. 그 원인으로 저출산 고령화가 꼽히면서 저출산 고령화하면 우리나라도 빠지지 않는데 우리나라도 저렇게 되려나? 하면서 관심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독일 부동산에 특히 주목하는 이유가 독일 경제랑 한국 경제가 닮은 점이 많아서 그런 것 같거든요. 네.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제조국인 점, 그리고 그 수출 중에서도 대중국 수출이 중요한 것,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국가라는 점에서 비슷한 것 같은데, 무조건 저출산 고령화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국이 조금 주의를 해야 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우선 독일 집값이 실제로 얼마나 빠졌는지 한번 근황부터 살펴볼게요. 그동안 얼마나 올랐고 또 얼마나 떨어졌나요? 독일 집값이 여러 유럽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현격하게 올랐습니다.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여러 유럽 나라들이 적게 오른 곳은 한 35%, 평균적으로 따지면 한 50% 되고요. 많이 오른 나라들이 한 2배 되는데 10년 동안 2배 오르면 엄청 오른 거거든요. 그 중에 한 나라가 독일이었어요. 이 독일이 2배 가까이 올랐는데, 그런데 2022년 2분기부터 계속해서 집값이 하락했죠. 2000년 이래로 가장 큰 감소폭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집값이 많이 떨어지는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게 논란이 더 커진 건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예전에 부동산 화랑기에도 사람 잘 안 사는 그 낙후 지역은 당연히 집값 떨어졌어요. 독일이 최근 집값이 떨어지는 부분이 그렇게 가장 핫했던 3배 이상 올랐던 지역으로 분류되었던 베를린, 함부르크, 뮌헨 이런 데도 이제 하락이 크게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이 때문에 부동산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독일의 견실한 건설 회사들 3분의 1은 이제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실제 몇 개 회사들은 파산까지 했고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독일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침체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럼 그 이유로 정말 저출산 고령화를 꼽을 수가 있나요? 꼭 요거만 꼽기는 좀 어려워요. 독일의 부동산의 흐름은 내국인만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특성이 있는 거예요. 독일이란 나라는 유럽의 여러 국가들 중에서 가장 개방적인 이민 정책을 가지고 있었던 곳이에요. 유학생으로 공부 편하게 할 수 있게 오세요. 그리고 북아프리카나 중동 지역의 난민도 가장 많이 수용했던 게 메르켈의 정책 기조였고요. 그리고 주변 유럽 국가들도 독일과 달리 지난 한 2010년 이후 경기가 너무 안 좋은 곳들이 많았거든요. 지중해 연안 국가들이 경기 좋은 독일을 찾아서, 그리고 동유럽 국가들도 독일에서 일하면 급여가 훨씬 더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 인근 유럽 국가에서 독일로 일하러 왔다가 하우징, 집 구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독일의 집값 경기가 그렇게 좋았던 것인데, 요즘 독일 경제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민자들도, 아니면 일자리 찾아오는 사람도 여기 이제 가도 일자리 없어. 그러니까 집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가 다운된 거죠. 독일 부동산의 배경을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이랑은 많이 다르잖아요. 예, 많이 다릅니다. 일단 독일 같은 경우는 자가 보유율이 급격히 낮아요. 한 40% 됩니다. 독일 사람들은 집을 갖기 싫어했네? 아닙니다. 독일은 서독과 동독으로 나눠졌죠. 동독은 공산국가였잖아요. 공산국가에선 대부분 토지는 누구 거? 국가 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토지에 대해서 사유하지 않고 공동주택으로 진화 발전시켰던 물량이 독일의 절반이 남아있잖아요. 40%니까. 그렇죠. 그쪽 지역에 원래 내 집이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좋은 일자리 찾아서, 좋은 집 찾아서 서도로 가버린 거예요. 근데 서독에선 집 사기가 쉽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가 보유율이 낮은 거예요. 두 번째, 내 집을 갖는 목적 중에 하나는, 외국은 이거 매매차익 걷어서 내가 땅 투기해야지 이거보다도 월세 받는 거 있잖아요. 매달 들어오는 따박따박 임대 수익, 이게 관심이 많은데, 독일이 통일이 되고 나서 동독에 있는 사람들이 대거 일자리 찾아서 함부르크나 뮌헨이나 프랑크푸르트 이런 서독의 산업도시라든가 산업 거점 도시로 많이 유입되니까, 자칫 잘못하면 서독인들이 임대료 올려야지, 내가 제대로 여기서 한몫 벌어야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독일 정부는 지난 한 30-40년 동안 임대료 상한제, 이 이상은 받으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철저히 눌러왔어요. 그리고 임대료를 올릴 때 올려야 될 충분한 사유가 있는지를 지자체 정부에서 검수하고 올린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서독인들도 그 집 사가지고 임대 수익 얼마 나와주지 않는데 그 집을 왜 사? 괜히 그냥 골치만 아프더라고. 이렇게 돼버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 수익을 장기간 눌렀던 게 또 하나의 요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 10년 동안 2배가 올랐는데 최근에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독일의 경제 성장률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2023년이네요. 마이너스 성장을 했거든요. 그렇게 잘 나가던 유럽에서 독일은 꺼지지 않는 엔진이라고 불리웠던 독일 경제가 이제 예전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제 독일의 실업률도 올라가기 시작했고 독일의 경기가 급격히 와해되다 보니까 외국인들 또는 유럽 여타 국가들도 독일 가도 요즘 일자리 없대. 저 그냥 이제 임대 그만하고요. 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게요. 하다 보니까 뭐 집값도 낮아지기 시작한 게 이제 서서히 이게 반영되기 시작한 거고요. 그러면 한국도 빠른 시일 내에 독일 부동산처럼 이렇게 침체기로 접어들 수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독일하고 유사한 점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엄청 다른 요인도 하나 있어요. 독일이 지난 한 10수년 이상 부동산이 이렇게 2배 가까이 여타 유럽 국가들과 달리 크게 오를 수 있었던 근저의 원동력 중에 하나는 여타 국가들로부터 유입되는 인구들. 이게 이제 부동산을 하방을 막고 상방을 열어준 요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나라는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여타 국가들이 쟁쟁해요. 중국 이제 쟁쟁한 국가 됐고 일본도 그렇고 그래서 한국의 집값은 독일처럼 이렇게 외국 유입으로 올라갈 수 있는 유인이 적다. 상승률이라고 하는 걸 또 보면 독일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일된 동독 국민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2000년까지 꾹꾹 눌렀거든요. 그게 뻥 터진 거예요. 그게 뻥 터진 거고 우리는 안 눌렀잖아요. 그동안 올라갈 만큼 올라오고 있었던 거예요. 독일이랑 한국이 비슷한 듯 다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케이스를 보면서 우리는 또 새롭게 어떻게 꾸려 나가야 할지 고민을 해보는 게 필요하겠네요.